우리 이충건 TV의 이충건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하겠습니다. 다리가 좀 편하게 소소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이사장님으로 초대되신 목사님 계시고 이 유튜브 연합 정관 만드신 변호사 계시는데 그 영어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가려면 영어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도 어떻겠습니까? United Free Press 자유연합 그래가지고 자유연합통신을 외국 회사들 AP, UPI 이런 식으로 하는데 United Free Press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저를 이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를 모욕한다는 의미에서 이충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유튜버 이렇게 했습니다. 학자 교수라고 안 쓰고 근데 그 유튜버들이 이 나라를 살렸다는 사실에 저는 대단히 자부하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업 내가 한번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업자다 다 은퇴하고 실업자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실업가죠. 실업자가 아니라 그래서 유튜브에서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제가 그 유튜브를 하는데 이거 사진 찍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편집할 줄은 더더욱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 동안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34만 4천인데 34만 5천에서 한 몇십 명 모자란 그 34만 4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외교학과 다 합쳐도 34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보는 그 정책을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그 맨 처음에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북한이 핵실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날 그냥 좋은 의미로 말해주면은 그게 유튜브로 올라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안 하시면 어떡하냐고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불러서 했는데 그랬더니 다 대주시겠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걸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시대였나 문재인이 당선된 것이 2017년 5월 9일이에요.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처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보내주신 무국지간 카메라를 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사진 찍는 이 젊은 우리 친구가 자매가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내 서대에서 거기서 이제 찍기 시작한 것이 이충건 TV의 시작입니다. 그날 보니까 가족들 아는 사람이 가지고 구독자가 한 10명 됐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된다. 신문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끊었습니다. 이걸 보면 내가 자꾸 헷갈려. 내가 알던 거랑 다르니까. 그래도 동아일보가 쓰고 조선일보가 썼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신문, 어느 학자가 덤비고 어느 좌파가 덤비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한 달에 미국 책을 반드시 6권을 참고한다. 하루 종일 미국 뉴스 보고 미국 신문 보고 그거 다 하고서 목요일날 아침 8시부터 앉아서 준비를 하면 9시에 그날은 편집이 끝납니다. 그러면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그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카메라 들고 와서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아주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들고 다니기 무겁다고 그래도 가벼운 거로 사줬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걔가 이걸 찍어가지고 또 가서 12시간을 편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9시간 제가 준비하는 데만 9시간 그 전에 자료 보는 거 빼고 그렇게 이제 코피나게 우리가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5년 하고 관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문재인 날아가는 날 관둬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산악계 군대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거를 좋다고 자기 거에다 퍼놓으면 안 되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제가 못 올리게 했습니다. 못 올리게 한 이유는 편집을 한 그 자매님이
자기가 밤새도록 정말 죽으라고 생각한 거를 통째로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지난 저는 되게 그 짠돌이네 하는 그 생각을 지금 좀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건데 그 썸네일 가지고 사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썸네일 가지고 사람을 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제 방송을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한 이유가 제가 어느 날 이제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 갔는데 이게 비행기가 없는 놈이라 그래서 기차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저 거기까지 가다가 하노이까지 갈 비행기가 없다. 가다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기차 타고 가는 거다 그랬더니 그냥 다른 거 앞뒤 다 빼놓고 이충근 박사 김정일 추락사 한다고 예언. 내가 그리고 또 어디서 강의하다가 동해에는 전쟁이 보통 겨울에 납니다. 왜냐면은 동해에는 전문 직업군이 없이 농민들을 군대에 갖다 쓰기 때문에 그 동해에서는 추수한 다음에 그래서 겨울에 전쟁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는데 또 그때가 아주 여름이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갖다 놓고서 이충근 박사 금년 가을에 전쟁 난다고 예언.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듣고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시작하는데 좋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말씀드릴 거는 없고 제가 이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문재인 씨가 추구하던 걸 계속하고 싶어 하는 거라 이 대통령이 다 바뀌고 그것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말씀 잠깐만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관한 그 유튜브 방송을 여러 개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평화협정은 이래서 엉터리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래서 엉터리다. 이런 것들이 쭉 한 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그놈 베껴다가 여러분 TV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OECD TV 해가지고 내가 했던 거 평화협정은 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그거 올려놓으셔도 되는 거로 그 부분만 제가 해제하겠습니다. 제가 이 만든 사람들의 편집한 사람이 허락을 안 받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생산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퍼가셔라. 지금 오늘 이후부터 그거를 허락을 하시고 하는 김에 평화협정 말이 그렇죠. 말이 참 좋습니다. 좌파 놈들이 매일 평화협정 하는 건데 평화협정은 정말 둘이 착한 나라끼리 했을 때도 지속기간이 2년입니다. 정말 괜찮은 나라끼리 했을 때도 2년이에요. 그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2년 만에 전쟁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역사에 보면은 평화협정이 지금 이제 몇십 년도 지났지만 몇십 년 전 논문인데 평화협정이 8,000건이 있었답니다. 지구에. 근데 그 8,000건의 그 지속기간이 2년이었다. 그 2년 만에 전쟁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놈들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이거는 그 다음날 전쟁 나라는 얘기입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주장하는 말이 뭐냐. 야, 미국, 한국, 우리랑 전쟁 이제 앞으로 안 할 거 아니냐. 근데 너네 왜 매일 주한미군 와 있고 한미동맹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제 나가. 평화를 맺었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주장하는 빌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협정 맺는 그 순간 주한미군하고 한미동맹은 정말 풍전등화같이 그들에게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짜 평화가 올 때 평화협정 맺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평화가 온 나라들 사이에서는 평화협정 같은 거 안 맺어요. 싸울 일이 없는데 협정을 왜 맺습니까?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는 조금 있다 싸우자.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힘을 지금 숨차 죽겠어. 잠깐 쉬겠어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전협정, 요거는 평화협정하고 다른데 전쟁을 끝내자는 협정을 왜 반대하니? 전쟁을 끝내자? 우리는 6.25 전쟁을 끝내자는 소리고 북한은 민족해방전쟁을 끝내자는 소리입니다. 사실 김정은이가 그거 와서 사인하려면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할아버지,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조국 평화통일 전쟁을 지금 종전할까요? 죽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그런 기본도 모르는 인간들이
종전협정을 하자고 떠드는데 거기 된다고 칩시다. 할아버지가 그래 너 고생한다. 남한하고 종전협정 해라. 종전협정을 하면 그 다음 나올 말이 유엔군 해체입니다. 그건 유엔 사령부 해체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거예요. 6.25 전쟁 때문에 생겼으니까 근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유엔군 사령부는 가야지. 정말 지구 역사에서 유엔이 생긴 다음에 그렇게 끝내주는 조직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유엔이 군대 만들어서 와서 싸운 적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자라는 말을 하기 바로 전 단계가 종전협정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 줄 아십니까? 이 유엔군 사령관은 항상 100% 미국 장군이었습니다. 부사령관도 항상 100% 미국의 장군이었는데 북한 놈들이 종전선언하자, 문재인이가 종전선언하자 그러니까 유엔군 부사령관을 호주 사람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으로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그거 가져오자고 그러는데 전쟁 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장군들한테 우리가 전쟁도 못하고 매일 미국 바지 짜장이나 받아서 잡고 다니면 되겠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어딨냐. 이렇게 주권도 없는 나라가 어딨냐. 그 사람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뭔지 모르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도 모르는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통령을 한 거예요. 지금 평시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미군을 지휘하고 한국군은 한국군을 지휘해요. 근데 북한 놈들이 탱크로 500대를 밀고 왔다 칩시다. 500대. 그러면 우리나라 장군하고 미국 대장하고 만나요. 이건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전쟁이죠. 그럼 전시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장군끼리 전시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국방장관이 또 만납니다. 이거 전쟁으로 봐야 되겠죠? 예, 전쟁입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올라가요. 그 대통령한테 올라가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거 전시로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데프콘2가 발동이 되면서 우리나라 평시작전 통제권 한국군이 갖고 있던 거를 미군 대장이 지휘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대통령이 안 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그런 권리도 없다고 그런. 그러면 저쪽 그 연평도 해전은 뭐냐? 평시에 전쟁한 겁니다. 평시에 한국군이 북한하고 싸운 거예요. 전시가 선포되기 이전에 가서 해버린 겁니다. 근데 멍청한 정치학자들이 그것도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들이 빨리 받아와야 된대. 왜냐하면 전쟁 났을 때 미군이 못해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그냥 싸우고 걔네들 탱크가 1000대 올 때도 전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탱크가 100대 와도 전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전시라 그러면 전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아주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다 국민들 설득하고 우리 다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통일하고 이제 대한민국 G2로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통일하면 우리는 멍석 깔아주신 분이 있으니까 멍석에서 놀면 됩니다. 그럼 맞춰서 열심히 뜁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진보 박사님께도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이 로컬 방송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방송치고는 아마 너아라TV하고 성상TV가 가장 많은 제재를 당했다고 봅니다. 다행히 너아라는 우리 정광 목사님이 계셔서 그런지 2주일, 3주일 이렇게밖에 안 하더라고요. 손상대는 3개월, 10개월 방송 4년 동안 2년을 10원도 안 주고 계속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이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정광 목사니까 소리 지르면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저 가경경 TV 저분이 와 계시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로컬에서 찍는데 수많은 제재를 당해서 아마 가경경 TV에 7, 8까지 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힘내십시오. 우리 이 무심체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분명히 이제는 쓸데없는 문재인 정권에서 당했던 그런
제재나 규제나 압박은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꼭 해결해달라고 우리 정리하시고. 자, 이제 유튜버들보다는 시민단체를 이끌면서 우리 유튜버들이 또 우파 유튜버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던 거예요. 뭐 유튜버가 있습니다만은 집회하러 쫓아다니더라고.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우리 자이언트 이범 대표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께서 오라께서 여기 딱 봤더니 한국판 CNN의 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CNN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한 4,000명 되어 있어요. 그 통신은 체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 제가 늘 이 아스팔트 전쟁을 저도 옛날에 이제 기자를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한테도 우리는 뭐 언론 환경을 다 빼앗겼다. 아까 이게 보면은 신혜식 대표가 제일 먼저 발언하면서 지난날 인터넷 언론 독립신문을 제일 먼저 만들고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투쟁을 하면서 우리 우파 진영이 그때는 세력이 더 많았거든요. 이런 투쟁하는 사람에게 힘을 밀어주고 했는데 그게 MB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를 가면서 완전히 망해버렸다. 왜? 국민들이 뭐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잘 안 되겠나 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시스템을 키워야 되는데 시스템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지난날의 그 과정을 신혜식 대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했고 고승국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람시의 진지론과 문화 헤게모니 부분에서 아까 정관 2조를 얘기하면서 본인도 큰 역할을 하겠다 아주 자세한 얘기를 또 했고 우리 이봉규 대표 같은 경우도 재밌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충문 박사님이야 뭐 국제정책 박사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 이제 말씀하실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 트루만이 중국의 그 사람 없는 흑룡강성 갈대밭에 그 원자폭탄 한 방 더 들었으면은 전쟁이 끝이 났을 것인데 그런 말씀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유엔 전투부대만 16개 나라가 와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왔고 핵까지 갖고 있는 나라가 와서 중공군에게 어떻게 보면 졌는 것입니다. 왜 졌는가? 인해 전술 때문에 졌습니다. 인해 전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오늘 유튜버들이 여기 다 많이 모이셨는데 이 유튜버들이 지금은 인해 전술을 해야 됩니다. 인해 전술. 전국 각지에서 자기가 사건 사고를 찍어서 여기 본부에다가 올리고 하면은 저는 제가 볼 때 한국에 있는 연합통신이나 YTN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빠른 뉴스를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통신의 힘이고 뉴스의 힘입니다. 그렇게만 계속 찍어서 보내주고 전국 팔도에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문재인 집 앞에 있는 것도 누가 있습니까? 우리 우파 유튜버가 있잖아요. 전국 팔도에 다 했습니다. 그걸 빨리 보내주고 여기서 편집해서 올리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저는 제가 볼 때 YTN이나 연합보다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인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까 민간 자본과 국가가 돼주는 이 자본하고 싸움 누가 이긴다? 아까 민간 자본이 이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기는가?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YTN이든 연합이든 조중동이든 이 기자들이 배가 불러갖고 발로 뛰지를 않습니다. 언론은 발로 뛰지 않는 기사는 죽은 기사입니다. 여기 뭐 기자분들 옛날 기자분 오시지만은 옛날은 발로 다 뛰었어요. 발로 뛰어서 지 눈으로 보고 지가 그 발로 쓰고 몸으로 썼는데 지금은 책상에 앉아고 저 어디 들판에 사건 사고가 났는데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안 나갑니까? 배가 불러서 안 나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배고프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배고플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면 영적으로도 배가 고프고 우리는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불러도 가라고 말 안 해도 우리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문재인 집 앞에서 그 기나긴 날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신 자들 그들과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단된 우리 자유연합통신, 이 통신사는 한국판 CNN 반드시 저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들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진짜 전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엔 제대로 뭉치자. 이래 하면은 새 길이 열리고, 그래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실제로 보세요. 얼마나 개망신당합니까? 도어 스태핑에 기자들과 친하겠다고 했는데 기자놈이 뒤에 쓰리바시고 뒤에서 소리나 지르고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실도 이 새로 만들어졌지만은 자유연합통신사 풀단 대표로 전 부처에 다 들어가게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국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권을 지켜준다는데 기자들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그런 놈들 조작하고 하는 그런 놈들에게 그런 기회 주면은 그게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좀 바라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제로 지면시민의 신문 이제 자유일보도 아직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이지만은 이번에 우리 연합통신사가 생기면서 두 축이 힘을 받아서 두 축이 다 주요 기관에 다 들어가서 뉴스를 생산해서 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는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아주 종교적으로는 이제 신분이 목사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날을 아스팔트에서 또 종교적으로 싸우고 할 때 그 힘실주고 할 때 한쪽은 그냥 단순 애국자가 아니고 행동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러고 보면 참 신기한 게 건강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신가. 미국 갔고 갔다 오시자마자 쉬지도 않고 움직이신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도 와서 때가 왔다. 저는 제가 이제 때가 왔고 진짜 나팔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 때가 왔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를 만들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가 왔음에도 때가 왔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때를 만들어내고 계시고 그래서 이 나라는 진짜 바르게 서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